강경화가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제가 이걸 쭉 찾아보니까 별로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어요. 가을님, 저 유식해요. 네. 무식한 거 자랑 아닙니다, 여러분. 유식해지셔야 돼요. 많이 정보를 많이 집어넣으셔야 돼요. 유식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죠. 자, 강경화가 왜 들어왔을까? 자, 첫 번째 한번 우리 띄워보실래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재래식 언론들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쿠팡 이슈 때문에 뭐 온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쿠팡 이슈.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거 이제 앞으로 이거 참 큰 부담이 되겠구나. 대한민국 경제에. 이재명 정권이 지금 무식이 유식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쿠팡 때문에 들어왔다. 쿠팡 이러면 사람들이 쿠팡 정보통신망법 뭐 이 정도 생각하시죠. 이걸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강경화 급거 귀국한 이유, 중앙일보 뭐 등등 다 있습니다. 뭐 동아일보 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쿠팡 사태 생각보다 오래가. 그것 때문에 일시 귀국했다. 이거요, 여러분. 주미 대사가 어떤 자리인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데 쿠팡 사태 그거 하나 때문에 들어온다고요? 한국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이걸 오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일보, 동아일보 먼저 이렇게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든지 재외공관장 회의가 특별하게 있든지 그런 게 아니면은 특히 주미 대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한 19일까지 있다가 간다고 하거든요. 19일까지는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주미 대사 우리나라의 4대 그 강대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그럼 일본이 미국이잖아요. 미국. 주미 대사는 해외 주재 대사 중에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미 대사가 며칠씩 그 자리를 비우고 한국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 어떤 중요한 일? 쿠팡? 쿠팡 때문에 들어왔다고요? 저는 그걸 믿지 못하겠습니다. 쿠팡은 강경화 주미 대사가 안 들어와도 비화폰으로 다 통화하면 되잖아요. 쿠팡 때문에 들어왔다. 이건 아니다. 자, 뭐냐? 중앙일보에 살짝 언급이 있습니다. 뭐냐? 기자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이 뜨거웠던 관세 협상이 있죠. 여러분, 관세 협상 기억하십니까? 그 관세 협상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강경화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산업통상부, 한국의 산업통상부와 미국의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1호 투자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이 불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것 때문에. 자, 무슨 소리냐? 자, 다음 그러니까 본질은 쿠팡은 그냥 변명이고 쿠팡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본질은 대미 투자 약속이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 오케이. 이제 감 잡았죠, 여러분. 자, 그럼 두 번째 카드 뉴스 올려보세요. 트럼프가 왜 폭발했을까? 지금요, 다른 또 이 기사를 구글링해서 검색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1호 투자가 늦다. 1호 투자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작년에 한미 간에 관세 협상하면서 뭐 3,500달러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거기 뭐 LNG 발전소 소형 원자력 모듈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1호 투자 결정된 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즉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돈을 안 주고 있는 거죠.
이 법안이 여러분 3월 달에 국회 통과되어서 3개월 유예기한 거쳐서 지난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쫙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미국의 러트닉 상무장관이 며칠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론 신공장 건설 현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가지고 미국 내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지어달라. 이렇게 투자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뭐 하고 있죠? 미국의 반도체 공장 추가로 뭐 짓는다는 소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의 공장을 건설 중이고 SK하이닉스도 인디애나주의 첨단 패키징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서울 가는 버스 안에서 몰래 이영풍TV 구독 중. 감사합니다, 신라공주님. 지금 한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광주 군공항기지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짓는다는 걸 일사천리로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알죠. 즉, 야, 너희들 약속했잖아. 3,500불. 응? 투자 1호 빨리 내놔.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광주 반도체 공장은 일사천리로 진행시키잖아요. 트럼프가 바로 폭발한 지점이 이 지점이다. 트럼프가 폭발한 겁니다. 네? 야, 이게요. 대한민국에 신용이 있지 않습니까? 쿠팡 이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거예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거고 결국은 대미 투자 이게 늦는다. 자, 다음 카드 뉴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에 공장 지어주시오. 응? 공장 지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9일날. 9일이면 한 일주일 안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여러분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미국에 보고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 뭐 보도되는 언론 기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 대사관에 있는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다 번역해가지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다 미국으로 보고하겠죠. 또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국정원 직원들 외국 대사관에 다 나가 있잖아요. 비공식적으로. 그럼 미국은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 안에 CIA 요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일본은 없나 뭐 러시아 뭐 이스라엘 모사드 다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보를 뭘 수집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에 광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반도체 공장을 세운단다. 다 포함해서 한 3천조 좀 된단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네. 그러면 미국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3,500억 달러 주기로 했는데 투자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겁니다. 이 지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반도체 공장 지어라.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걸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각도? 야, 미국이 그럼 우리를 너무 수탈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주로 민노총이나 좌파들이겠죠. 그런데 국제적인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사람의 입장이라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걸 이행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한국 대통령 나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보시죠, 여러분. 이재명 외교 현장에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외톨이대로 외톨이. 지금 그게 한국의 지금 국격이다, 국격.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자, 다음.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노골적인 불만의 배경은 바로 이겠다. 광주 반도체 건설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대미 투자는 거북이 걸음이다. 이겁니다. 이 답이다. 이 답. 응?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호 투자 늦다고
폭발한 배경이 바로 이걸로 보인다는 것이 지금 전문 이 신문들 또는 이게 지금 한국의 주류 언론들이 부각해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어요. 군데군데. 그러니까 이게 메인 뉴스가 되지가 않아요. 메인 뉴스가. 근데 이게 얼마나 대한민국의 경제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목줄이 잡혀 있느냐. 이걸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네, 에어컨 빵빵 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한미 간의 관세 협상하면서 투자 1호 상품이 뭐가 있었느냐? 다음 카드 뉴스 한번 보세요. 이렇게 거론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거? LNG를 뭐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뭐 건설하겠다는 둥.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인 미국 루이지애나의 LNG 터미널 건설 또는 텍사스주 민간 전력망, 미시간주의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은 순간 모면하기 이런 거는 되게 잘한다. 이 이재명 정권이. 근데 결국 해결을 못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강경화 외교 이거는 이제 저의 이제 어떤 추측입니다. 강경화가 왜 들어오냐 이게 지금 이 순간에. 주미대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주미대사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왜 갑자기 들어왔을까? 저건 뭔가 굉장히 큰 어떤 충격을 받고 본국에 돌아와서 지금 상세하게 소상하게 지금 보고를 하고 대책 마련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달 그 김정관, 저기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사람이 김정관 장관입니다. 대미 투자 1호 6월 달에 발표하겠다고 보도가 났어요, 이미. 다음 카드 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5월 달에, 이거 2달 전입니다. 딱 2달 전에. 2달 전에 뭐라고 했느냐? 6월 달에 대미 투자 1호 발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대미 투자 특별법이 3월 달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6월 달에 발효됐습니다. 자, 그러면 5월 달에 김정관 장관은 우리 한 달 뒤에요. 6월 달에 대미 투자 1호 발표합니다. 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없었죠.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철저하게 계약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대충 그냥 말로 때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계약서가 굉장히 꼼꼼해요. 여러분 아마 미국이나 서구, 영국이나 이런 데 쪽에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 우리 저 시청자님들 중에 미국이나 영국 뭐 이 유럽 쪽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모든 게 계약입니다. 계약. 그 계약서에는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회에서 매장입니다. 바로. 거짓말쟁이가 되거든요. 매장돼 버리는 거예요. 저 친구하고는 앞으로는 상대하지 마라.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사기꾼이 되는 과정. 이게 지금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거예요. 그 가짜뉴스 결국은. 대미투자 1호 6월쯤 발표한다.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대미투자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6월 중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도 보면 이거는 매일경제신문인데 매일경제신문 5월 달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루이지애나의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가 1호 투자로 검토되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1호가 될지 아닐지는 모른다. 그럼 뭐냐? 1호가 뭐냐? 이거? 이걸 지금
결정을 못 내주니 미국이 뿔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가면 거짓말하는 나라. 자,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이틀 전에요.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칼럼을 조선일보에 썼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다. 주식시장 급등락의 불안 이러면서 이분이 제일 끝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뭐라고 썼느냐. 미국에 대한 투자 약속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반도체 성과를 국내에서 나눠 먹을 국리만 재빠르니 괜한 주의를 끌지 않겠는가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좌파들의 문제입니다. 즉 외교를 통해서 서로 약속한, 특히 미국이란 나라는 대한민국의 최대 혈맹 국가이고 우방 국가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계약서 써놓고 계약서 세부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반도체가 조금 시황이 좋아서 잘 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갈라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가 나라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이 없어, 이 자들은. 그리고 대기업이 좀 잘해서 삼성그룹이나 뭐 SK그룹이 좀 잘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건 오롯이 기업의 몫으로 남기고 기업이 재투자하고 더 일자리 창출하고 수익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데 초과 이윤 뺏어가지고 나눠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짜 좋아하는 심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요, 보고 있으면은, 이게 구한말에 조선 말아먹었던 이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노론소론. 일본이 어떻게 메이지 유신을 해서 혁명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거기, 일본으로 밀항해서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산에 저 남포동에 있는 그 큰 사찰, 거기, 그 승려가 그 일본에 가서 그런 메이지 유신의 격변하는 현장을 보고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줄을 대 가지고 고종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승려가 어떻게 됐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뭐 암살당했다는 설이 유력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시신도 없고. 이동인인가 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대각사, 부산 남포동에 있는 대각사. 그 자리에서, 한양까지 가서, 임금님, 일본에 갔는데요. 지금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하고 교류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걸 보고를 했더니 고종 임금한테 보고하고 나서 이동인이라는 승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지배 계급들이 죽여버린 거죠. 야, 쉴 데 없이 와서 임금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그냥 이속만 챙기면 돼. 이러면 어떻게 나라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거죠.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지금 그거하고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민세진 교수님의 말은 이거예요. 대미 투자가 지지부진한데 반도체 성과 조금 났다고 그거 나눠 먹을 궁리만 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후진국 형태냐, 후진국.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실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일본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 다음 카드 뉴스. 올 초에 일본은 벌써 움직였습니다. 발빠른 대미 투자 1호. 올해 초에 합성 다이아몬드 개발하고 발전소 짓는다는 1호 대미 투자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일본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거죠.
일본이 뭐 좋아가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웃으면서 트럼프한테 돈 갖다 주겠습니까? 그 주는 만큼 챙기는 게 있는 거죠. 주일 미군이 러시아로부터의 위협,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막아주지 않습니까? 물론 자위대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주고 받는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국가 간의 계약서에 따라서. 그게 일본이란 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준다는 거예요. 저기는 계약한 대로 한다 이거예요. 응? 근데 한국은 아직 한 푼도 안 갖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야 우리가 뭐 미국한테 뭐 그렇게 돈 뜯길 필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혼자 살아야지. 저 무인도 가서, 저 어디 남태평양 무인도 가서 혼자 깃발 하나 꽂고 혼자 살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저는 이 올공 사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전이 되면서 빠르면은 8월 달, 늦어도 가을에 미국이 구체적으로 청구서를 낼 것 같습니다. 왜 약속 안 지키나? 대미 투자하기로 했지 않느냐? 10년 동안 3,500억 달러 약속 이행해라. 이러면 그때 이재명 정권이 어떻게 나올지.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죠? 지금 이래서 지금 이게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응? 좋지 않다. 일본은 이미 합성 다이아몬드를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게 1월달 기사입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반도체, 자동차, 전자부품 제조에 활용되는 중요한 물자고, 히타치 제작소가 참여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도 거론됐다고 합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그죠? 근데 한국은 자, 일단 카드 뉴스 내리시고요. 올 초에 김종은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조선일보에 쓴 칼럼이 있습니다.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합의, 황당해도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구절을 인용하느냐. 세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악질적인 상인과 한 계약도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 자유의사에 반해 채택된 것이 아닌 한 어떤 합의도 지켜져야 한다. 이게 서구 사회를 타고 흐르는 계약 준수의 의무, 그런 국가 룰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지금 이 김종은 전 통상본부장 말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그 당시에 뭐 중요한 점을 이야기한 거지만 결국은 뭐냐.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미국이 요청하면 45일 안에 200억 달러를 마련해 보내야 된다. 그렇다고 고의로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 왜? 국가 간의 계약이니까. 황당해도 합의 계약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글로벌 전문가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벌어지는 걸 가만히 보면은 야, 이거 하반기에 아주 큰일 나겠는데 걱정이 덜커덕 생긴다는 거죠. 자, 트럼프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뉴스입니다. 트럼프가 내일 대국민 연설을 하는데 2020년 미 대선이 조작되었다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투표 기기가 신뢰할 수 없다. 중국이나 베네수엘라 등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 가능성이 크다라고 발표할 것 같다는 워싱턴 포스트 전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 저녁 방송에서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단둥 프로젝트라고. BON 뉴스 김미영 씨하고 로이 킴인가 하는 아주 전산 전문가가 쓰신 책인데 제가 어제 다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1년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중국 신의주 딱 넘어가면 있는 단둥에서
남북 합작으로 뭐 다산 프로그램 뭐 제작센터인가 이런 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 엘리트들, 특히 전산 전문가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았는데 같이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그 프로젝트 센터는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받은 소위 말해서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등을 그런 기술을 전수받은 그 전문가들은 북한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들어가서 얘들이 어디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냐? 북한의 체제 유지에 가장 중요한 정찰총국 해커들로 육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찰총국에 3개 파트가 있는데 한 파트는 가상화폐 이런 걸로 돈을 땡겨서 벌고 또 정보 수집하고 김숙희 들어봤죠? 김숙희 이런 조직들은 또 다른 나라의 전산 해킹하고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같이 있었던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결국은 대한민국 선관위 유선망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회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LG U+가 화웨이하고 같이 하면서 무선 통신망을 갖고 들어오는데 이게 중앙선관위의 네트워크망을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선망은 LG U+, 화웨이. 유선망은 그때 거기에 책임자가 사장으로 있던 그 회사. 그래서 그 책의 단둥 프로젝트라는 책의 주요 쟁점은 선거 관리 정보를 직접 종이표를 넣어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산망으로 다 핸들링 할 수 있다.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의 핵심은. 그런데 2023년 10월 달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그걸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북한 등 이렇게 돼 있죠. 그 등에는 중국도 들어갈 수 있고 러시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외부에서 해킹을 할 수가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트럼프가 같은 맥락에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즉 미국의 대선도 중국이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외부에 있는 해커들이 그 전산망에 들어와서 투표수를 조작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여기 트럼프가 어떤 내용을 이제 내일 발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올공에 가면 여러분 제가 가면서 항상 그냥 스치지 않고 한 번씩 보여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2-1 게이트에 누가 있어요? 거기 자유와 혁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뭐가 나옵니까? A웹을 통한 선거 부정. 그래서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이야기들이 그 단둥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책에 나오고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이 바로 그런 맥락과 접점이 있다. 그래서 대충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다. 근데 그게 만약에 한국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 하나라도 나온다 이러면 지금 올공에 나와 계시는 많은 분들이 깜짝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미국 대선을 조작했다는 어떤 해외에 있는 해커들의 IP가 뭐 예를 들면 중국 또는 한국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성남 무슨 축구장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되면 이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다는 2020년 미 대선 조작설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카드 뉴스 몇 장 더 소개하고 우리 앵커 박상규 대기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지금 그 발표 기자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어떤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고 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긴축 돌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식시장 확 내려가죠.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 풀려있던 돈들이 은행 쪽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돈들이 은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냐? 내려갑니다. 자, 지방선거 끝났습니다. 이제 주가 부양할 일도 없네. 이제 주가는 더 하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 다음 민주당이 어제 국민의힘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특검을 한 번 더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잡은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무슨 특검을 또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저거 시키려고 저 서영교를 저기다 앉혀놓은 거죠. 2차 종합특검의 인력을 이제 3차로 늘리면서 수사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합니다. 30일. 인력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1차 3대 특검보다 이번 특검 활동 기간만 690일인데 여기 또 30일 더 늘리고 수사 인력도 보강한다. 지금까지 쓴 돈만 거의 37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특검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특검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바로 정치보복하는 정치보복 특검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탈탈탈 털고 또 터나? 그 돈은 국민들 혈세로 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장동혁 당대표가 어제 광주에 가서 시민단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6.3 시민혁명군 내일 올공으로 전부 모입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공으로 전부 모여주세요. 내일 저희들도 오후 4시 강남 파고다 학원 파고다 타워 앞에서 시작해서 그 과정을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어제 일성 6.3 시민혁명군 7월 17일 내일 재헌절 올공으로 전부 모이자. 조배숙 의원이 같이 어제 광주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전라북도 출신이죠.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꼭 가서 이렇게 챙깁니다. 아주 잘 챙기시죠. 이분이 어제 뭐라고 했느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아프리카에서도 없는 일이다. 아프리카에서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다. 정말 부끄럽다. 함께 싸워나가면 분명히 이길 것이고 제대로 된 선거 제도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외쳤습니다. 조배숙 의원도. 권영세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다음 카드 뉴스입니다. 나중에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장동혁 대표 사퇴는 필요하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참 한심하죠. 그죠? 지금 당대표 사퇴를 지금 거론할 시기입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이 당내 또는 원외 투쟁할 거리가 너무나도 많은데 당대표 내려오라는 저런 소리를 왜 하는 거죠? 권영세 의원은. 여기 대해서 조광한 지금 최고위원이 한덕수를 추대했던 자 자격 없다. 그런 말 할 자격 없다고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이 직격해버렸습니다. 지난 대선 때 한덕수 추대론 들고 나와서 야밤에 엄청난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냐.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자, 어제 다음 카드 뉴스. 장동혁 대표의 광주 집회 6.3 시민혁명군 내일 올공으로 모여라 이랬더니 곽규택 의원이 YTN 라디오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원내에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시기에 장외 투쟁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맞나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장동혁 대표의 행보가 오히려 중도층에 거부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번 6.3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씨를 복당시켜가지고 당내 경선을 해야 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친한동훈 계열의 정치인이라고 보면 되죠. 복당시켜서 경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강서의 김도우 의원은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예 복당시켜서 당내 경선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곽규택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장동혁 대표 장애투쟁이 시기상 맞나? 중도층 거부감이 우려있다. 지난 일요일 날 부산에서 집회 있었죠.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조광한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그 다음에 조승환 의원, 박준태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다 왔잖아요. 거기에 부산 국회의원들은 딱 2명 왔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인 조승환 의원, 그리고 지역구인 부산진을의 이현승 의원, 나머지 15명은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곽규택 의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민들 많이 나왔던데 왜 그런 사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그 다 국민의힘 지지자일 것 같은데. 자, 마지막입니다. 다음 카드 뉴스. 국민의힘 시도위원장들이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우려됩니다. 반장동혁 세력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 사진에 보시면 서울시당 위원장은 조은희 의원, 대구시당 위원장은 권영진 의원, 경북도당 위원장은 김용동 의원, 부산시당 위원장은 대한과 미래 간사 이성권 의원, 울산은 박성민 의원, 이런 식인데, 지금 이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에 경기도에 조광한 최고위원 나간다 이게 뉴스가 되지만 지금 영남 지역 중심으로 보면은 거의 다 반장동혁 세력이 시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서울도 마찬가지죠, 조은희.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람이 없나? 사람이 있습니다. 출마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감되고 끝나버리면 나갈 수 없는 거죠. 조은희 서울, 권영진 대구, 김용동 경북, 이성권 부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전부 한파이거나 반장동혁 세력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도 보면 제가 이 내용만 잠시 소개하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오세훈과 밥 먹고 한동훈과 모임, 국힘 아슬아슬 눈치 작전. 이러니 당이 지금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시도당 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배지들의 면면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된다.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